예, 후보님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이고 젠더법 연구회 회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젠더에 관련된 전문가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대법관 구성에 대한 그 성별 비율을 좀 파악을 해봤어요. 2017년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는 여성 대법관이 4명까지 있었는데 지금 현재 2명의 여성 대법관이 있고 후보님이 들어오면 3명으로 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역대 대법관의 여성 비율은 5%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성별, 나이, 경력 등의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했을 때 여성 대법관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대다수의 여성들의 생각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얼마나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고 긴즈버그 대법관께서는 100%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를 하시면 적어도 반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반대하실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향후에 좀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젠더법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대법관 후보이시기 때문에 이런 대법관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본인의 소신을 갖고 목소리 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당부드리고요. 실제로 이런 구성의 다양성, 대법관의 구성의 다양성이 당연히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예. 겪어본 일과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양성에 있어서의 구성의 필요성, 이런 부분을 후보자께서 동의하신다면 앞으로의 강력한 목소리를 내주시면서 이 대법관에 대한 구성의 개선을 꼭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혹시 본인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성 할당 제도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서 법제화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장회사, 제가 지금 표현이 정확치 않은데요. 에서는 적어도 한쪽 성별로 전체 이사를 채우지 않도록 하는 법은 입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뭐 유엔이나 이런 다른 OECD 국가들에서는 할당제가 입법화된 나라들은 많이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해당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시나요? 그건 필요성 여부를 상당히 검토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좀 성별 갈등이 첨예하고 그리고 그 근본에는 그 병역 의무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병역 의무를 홀로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다투시는 분들에게 어떠한 그 설득력 있는 해소책을 마련해 드린 후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좀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질문이 많아서 답변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료 대란이 지금 있는 거 아시고 있죠? 네. 매일매일 정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차관이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의사 추계에 관련해서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그리고 여성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결과를 추계했다. 그래서 해당 연구를 보니까 남성 의사 인력은 1로 기준했다면 여성 의사 인력은 0.9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고령 여성 의사의 경우에 0.81로 추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인력에 대한 차이,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이 통계를 처음 접하는데요. 좀 당혹스럽습니다. 예, 저도 여의사로서 상당히 당혹스러운데요. 병원에 근무할 때 남성 의사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는 노동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같은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여의사회와 여의대생 단체에서 여성의사 근로시간이 적어서 의료인력 효율이 떨어진다는 성차별적 시각이 정부에 담겨 있다라면서 중앙지검에
지검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전제라면은 여성 법조인의 노동력도 남성 법조인의 노동력보다 떨어진다라는 그런 연구나 근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언행 부분도 저희가 많이 사례 수집을 했고 성인지 교육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 여성이 그 직역에 많아지면 그 직역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식사 자리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거의 정설이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법원의 여성 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 법조인의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는 것이다라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발언에 대해서 인정하시나요?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후보자는 그동안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냥 제 업무 능력으로 보여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남성 법조인과 여성 법조인이 1대1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성별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라고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사회적 오해나 잘못된 부분을 꼭 수정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오늘 중대본에서요, 의료사고 특례법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원인이 결국에는 의료 소송 때문입니다.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과 실제로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의 활동 의사 대비해서 송치율이 일본은 8%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속 건수가 일본의 265배, 영국의 895배가 됩니다. 이렇게 의료에서 환자와 의사의 갈등이 대조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소송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필수의료 특례법을 마련해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부분이 있다고 후보자의 경우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은 사회적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의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분이 그 형사처벌로 해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왜곡되는 지점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사법부에 근무하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커다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입법부에서 해결해 주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유념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